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입니다. 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바닥을 찍었던 경기가 한 4분기 정도 되니까 정유 화학주들부터 좀 반등하기 시작하더니 올해 1분기에는 해운주 그리고 철강주들이 우리 시장을 이끌고 이제 이끌고 가다가 해운주는 잠시 주춤하는 듯 하다가 또 잘 가고 있는데 철강주는 지금 잘 못 가고 완전히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철강주와 이제 해운주 이후에 또 어떤 종목들이 갈까? 또 철강주들이 지금 계속 잘 가게 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한 지점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서 날아온 어, 그 가격 철강 가격의 이제 인하라든가 또 여러 뭐 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실제로 세계적으로 봐도 이제 철강 종목들이 대체로 같이 움직이죠. 가격이 같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아주 잘 갈 때 다 같이 잘 가다가 지금 눌릴 때 또 다 같이 눌리고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 철강주의 이제 주가 추이를 좀 예상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지금 경제와 또 주식 시장이 이대로 하락할 것이냐 아니면 반등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어떤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철강 가격이 오르면서 어, 주가가 올라가고 또 어떤 공급난을 현대제철 이제 그 악재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우리 그 철강주가 그런 이유로 또 눌리게 되면 지금 건설주라든가 그 철강으로 인한 뭐 자동차라든가 이제 철강을 활용해야 하는 산업들이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회복되는 그 속도를 가늠해 볼 수 있고 또 일단 기본적으로는 철강이라는 게 우리 사회 곳곳에 이제 뭐 조선이라든가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철강주 자체가 지금 시장을 거의 한 분기 정도를 한 3개월 가까이를 이끌고 왔기 때문에 지금 왔다가 눌리는 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 15%, 한 10에서 15%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물려 있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좀 늘 수밖에 없는,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럼 더 모아가야 되나? 지금 기회인가? 이런 것들이 궁금하잖아요. 어, 포스코 같은 경우 지금 대장주인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배당 매력이 일단 넘치고 또 이 철강주들이 지금 이게 주저앉는 게 아니라고만 한다면 그렇다면 계속 모아가도 괜찮을 그런 매력적인 가격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라고 봐도 되는 거고 또 뭐 현대제철도 지금 6월 지금 5월이 거의 다 지나갔는데 이제 정상화가 되면 그러면 뭐 당연히 주가가 잘 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세계적으로 이제 철 어떤 그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 경제가 회복되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급이 못 따라가는 상황을 이제 공급량을 맞춰주게 되고 또 가격이 일정 부분 이제 어느 정도 지원 사격을 해주면 당연히 철강 가격은 그러니까 철강주의 가격은 더 이제 지금 싸다는 인식을 통해서 시장에서 다시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좀 철강주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요. 지금 이 사진들은 그 세계 철강협회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이제 이렇게 사진들이 멋진 사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앞에 두 장은 그 외국 업체 사진이고요. 뒤에 네 장은 우리나라 업체 사진인데 이게 어느 업체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표시가 되어 있진 않고요. 자유롭게 이제 볼 수 있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적당히 예쁜 사진 6장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의 경우에는 230 종목이 오르고
645종목이 빠져서 0.38% 아주 약보합에서 약간 더 빠진 정도 12포인트 정도 빠졌고요. 코스닥은 283종목이 오르고 1092종목이 빠져서 1.79% 상당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만 팔았고요. 코스닥은 기관만 팔았습니다. 양쪽 다 개인들은 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방향이 좀 엇갈렸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주말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 구매관리자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 이렇게 어떤 소비 심리라든가 소비자 관련된 거, 구매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 그만큼 또 인플레이션에 그 우려가 또 부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중심의 하락 이게 그 바로 그런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증시가 약보합으로 출발을 한 이후에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다는 코멘트 달렸고 코스닥은 지난 주말에 미국 기술주 중심 하락 등의 영향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 마감했다는 코멘트. 코스피도 철강금속이 마이너스 1.11%, 또 비금속, 코스닥의 비금속이 마이너스 3.7% 굉장히 큰 폭으로 금속 관련주들이 빠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보면 현대차만 강보합으로 마감했을 뿐 다 빠졌고요. 포스코도 1.25% 하락을 했습니다. 현대제철도 조금 빠졌죠. 근데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HLB와 LNF만 좀 올랐고 나머지 다 빠졌는데 오늘 시총 상위주들은 거의 좋지 않았고요. 오히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중형주들은 뭐 상당히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대형주들이 좀 안 좋았다. 그걸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코스피 철강업종 보면은 7종목이 올랐는데 대한제강, 현대비엔지스틸, 영풍, DCM, 포스코 강판, KG 동부제철, DSR 제강 이렇게만 올랐고요. 뭐 많이 빠진 종목 7%대 빠진 종목들도 뒤에 붙어 있던데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0.56, 또 포스코는 1.25 이 정도면은 오늘 선방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업종별로 보면요. 자, 오늘 키움증권에서 철강업종 산업 리포트가 나왔는데 정부의 가격 통제 우려에 중국 철강 시장 분위기가 급냉. 이제 이게 지난주 분위기인데 중국 철강 시장은 전주에 이어 정부의 원자재 가격 안정화 재강조에 주 중반 이후에 투기적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선물 가격이 급락하자 현물 가격도 주간에 10% 이상 급락했다는 것. 이런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중소형 철근 제강사 한국철강, 환영철강, 한국제강, YK스틸이 최근 유통가격 급등을 반영해서 유통향 판매 가격을 2분기 고시가격보다 한 10만원 정도 올렸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최근 원자재 시장의 비정상적인 급등을 바로잡기 위해 원자재 무역과 재고 정책의 조정, 그리고 선물과 현물 시장의 조사 강화 등을 다시 강조하면서 중국의 원자재 시장이 완전 분위기가 다운됐다는 것 나왔고요. 그리고 중국의 4월 조강 생산량, 이제 조강이라는 것은 이제 철근 만들기 전에 이 철강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조강 생산량이 9,786만 톤으로 8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 지금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보면 뭐 중국뿐만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 조강의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의 당진 그 열연 1공장 가열로와 철근공장 가열로의 재가동이 노동부 특별감독이라는 이 뜻하지 않은 악재를 만나면서 6월 이후에 가능할 전망이라고 돼 있지만 이게 이제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지나가고 나면 이제 바로 호재로 바뀔 수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가 고비다. 이 현대제철 이 소식 이게 이제 재가동되는 그 지점에서 터닝 포인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비철 귀금속의 경우에는 구리가 이제 $10,000대를 하향했다는 것, 3주 만에 $10,000대가 붕괴됐다는 것, 그리고 보면은 구리가 1.7%, 연 1.3%, 니켈 2.1%, 은 0.7% 등등 대체로 좀 빠졌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음, 포스코도 이제 호주의 니켈 재련사 RNO의 지분 30%를 2억 4천만 달러에 인수했다는 것. 그래서 2024년부터 니켈 가공품을 연간 3만 2천 톤 정도를 이제 그 가져갈 그런 권리를 획득했다는 것 소식이 나왔고, 또 어, 글로벌 피어 주가가 일제히, 그러니까 글로벌 업체들이 대체로 다 빠졌다는 거예요. 이제 철강도 보면은 뭐 4.7%, 4.2%, 3.1%, 2.2%, 6.1%, 이게 뭐 전부 다 뭐 일본, 중국, 미국 할 것 없이 다 지금 빠지고 있고, 뭐 비철도 뭐 9%에서 지금 미쯔이 마이닝 마이너스 5.5%, 뭐 전부 다 글렌코어 4.4%.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나라만 빠지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주가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어디에선가 반등할 타이밍을 잡을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현대제철 그 가동하는 그런 타이밍 정도가 될 거고, 당연히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철강 가격의 안정세를, 이게 가격이라는 게 한없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일정 부분 떨어지다 보면은 이게 다시 그 주가도 그렇고 또 원자재 가격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 어, 그 수요와 공급의 이제 적절한 지점을 찾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빠지다가 안정세 딱 빠지는 그 속도가 더뎌지거나 아니면은 보합으로 마감되거나 이러면은 다시 반등 타이밍을 딱 잡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음, 이제 여러 가지 상품 지표들 보면 지금 구리, 뭐 알루미늄 뭐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한 주 전, 지금 현재 레스트 최근에 그 가격이 한 주 전에 비해서 떨어졌습니다. 구리도 떨어졌고, 알루미늄 빠졌고, 연 조금 올랐고, 또 아연도 살짝 올랐고, 니켈 대체로 떨어졌고, 그다음에 구리 떨어졌고, 뭐 대체로 다 이제 약간씩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변동폭을 보면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4.3%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어, 그 뭐 비트코인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21.9%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국제유가까지 쭉 한번 살펴보시고요. 상해 비철 스팟 프리미엄 보면은 구리하고 아연은 조금 올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 지표만 이제 따로 보면요. 열연 가격이 이제 중국 내수 가격이 마이너스 10.5% 빠졌고, 동아시아 수입가가 마이너스 4.8%좀 빠졌죠. 그리고 우리나라 유통 8.3% 올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열연 가격이 한 주 전에 비해서 이제 올랐다. 그리고 한 달 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고 계속 오름세를 알 수 있고요. 철근도 보면은 우리나라는 8.2%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좀 빠졌고, 중국의 선물 가격이나 중국 가격, 현재 유통 가격이 빠져서, 가격이 떨어져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중국도 수출 가격은 34%나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냉연 가격도 중국의 내수는 9.2%가 빠졌고 수출가는 8.3% 올랐고, 그런 식으로 약간의 차이가 좀 있는데, 어쨌든 중국 시장에서의 가격 변동폭 때문에 주가가 세계적으로 좀 많이 철강주들이 눌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 현재 좀 철강주들 그 주가 상황을 보면요. 포스코가 지금 PER이 8.4, PBR이 0.6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아직도 여전히 저평가가 돼 있어요. 현대제철이 PER이 10.8, 그리고 PBR은 0.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고려아연도 PER이 13.2, 그리고 PBR이 1.2, 뭐 대체로 영풍도 PBR 0.4, 세아베스틸 0.7, 풍산 0.7, 동국제간 1.1, 한국천일강 0.7, 이런 식으로 PER도 그렇고 PBR도 그렇고 굉장히 가격대가 그 저평가가 되어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ROE나 뭐 EV/EBITDA나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시는데, 영업이익률이 지금 포스코의 경우 올해 4.2%에서 내년에 8.8%, 그리고 현대제철은 0.4%에서 5.6%, 고려아연은 조금 소폭 하락, 그다음에 영풍이 1.5%에서 2%, 세아베스틸 마이너스에서 4.7%, 이런 식으로 지금 영업이익률 자체가 대체로 큰 폭으로
늘어나는 그런 구조고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그 중심에 지금 서 있습니다. 딱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되는 업종이다, 종목이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어, 주가 수익률을 이제 최근의 주가 수익률을 보면 하루 전에 비해서는 뭐 조금 떨어졌고, 일주일 전에 비해서 5.3%, 한 달 전에 비해서는 1.3% 수익을 내고 있고, 3개월 전에 비해서는 한 29%, 포스코가 그렇고요. 근데 이제 최근 일주일 사이에 5.3%가 이제 빠졌고, 그 다음에 고려아연은 일주일 전보다 1.1%가 올랐고, 현대제철은 4.3%가 빠졌고, 그래서 지금 포스코와 풍산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더 많이 빠졌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더 많이 빠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 사이에는 세아베스틸과 풍산이 가격이 좀 더 많이 올랐다. 그죠? 그러니까 풍산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빠지는 거라면, 포스코는 지금 한 달 정도를 계속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일주일 전에 비해서 지금 보시면은, 해외에 보시면은 오른, 지금 차이나 스틸 하나 3.9% 올랐고요. 일주일 전보다. 나머지 다 빠졌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철강주들은 다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크루드 스틸이라는 게 이제 조강을, 철로 만들기 전에 조강을 말하는 건데요. 지금 이 길게 쭉쭉쭉 올라와 있는 게 이제 세계적으로 그 생산량을 말하는 건데, 생산량이 계속 늘고 있어요. 수급이 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계속 늘고 있고, 어, 이제 그 필요한 이제 양이, 필요로 하는 양이 또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늘고 있다는 거고, 지금 2020년 4월에 비해서는 23.3%가 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강 경제가 회복되면 이렇게 철강 생산량이 계속 늘게 되는데, 지금 23.3% 정도 늘었다는 것을 세계 철강협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거를 이렇게 테이블로, 표로 이렇게 보면 23.3%, 그죠? 2020년 4월과 21년 4월을 비교했던 거, 그리고 이거는 2020년에 1월부터 4월, 21년에 1월부터 4월을 똑같이 비교하니까 13.7%가 늘었더라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작년 4월에 비해서 올해 4월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가 19.2%, 그 전체 평균보다는 좀 낮지만 1월부터 4월까지의 늘어난 양을 보면은 15.3%로 전체 평균, 세계 평균보다 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시아의 오스트레일리아, 차이나, 인디아, 저펜, 뉴질랜드, 파키스탄, 사우스 코리아, 타이완, 베트남,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철강 생산량 자체가 늘고 있다. 왜? 경제가 회복되니까. 그리고 늘고 있는 추세가 바뀌지 않고 있는 겁니다. 좀 잠깐 중국발 악재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추세가 늘고 있다. 그리고 경제는 지금 회복기에 완연히 접어들었다. 그렇다면 중국의 어떤 내부 그 이슈가 좀 잠잠해지는 것 하나와, 그다음에 가격이 하락세를 중단하는 지점, 그 두 지점 중에 하나만이라도 충족을 시키면 이제 철강주의 주가는 저점이라는 인식 속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 또 하나 호재가 나왔습니다. 오늘 기사인데요. 국내 철강 기업의 미국 수입 규제 변화로 수출 확대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국내 철강 기업들의 미국향 철강 수출 확대 가능성이 점쳐졌다. 미국 내 철강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철강 수입 규제 정책 변화가 예상되면서다 하면서, 하나금융투자에서 미국과 유럽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의 유럽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에서 시작된 무역 분쟁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최근 국내 철강 가격은 중국 내수 가격 조정과 별개로 타이트한 내수 수급의 영향으로 판재료, 봉형강 관계없이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다. 그런데 지난주 초반까지 강세였던 중국 철강 유통 가격이 중국 정부의 우려 등으로 큰 폭으로 조정이 됐다는 얘기.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 연말이 되기 전에 해결책을 찾도록 논의하고, 미국이 유럽산 제품의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를 부과해 발생한 세계 무역기구 분쟁을 해결할 길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니까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 말까지니까 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철강 분야에 이제 호재로 작용할 모멘텀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좀 어느 정도는 그 마무리가 돼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느 정도 호재도 좀 나오고 있고 주가는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또 빠졌고 돌다 이제 들어올 타이밍이 곧 다가오지 않느냐. 언제 현대제철이 정상적으로 재가동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면은 다음 주니까 이번 주 정도 안에 조정세가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하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시장 마감하고요. 포스코는 0.14% 500원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35만 5천 원에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현대제철도 0.19% 100원 빠졌습니다. 53,100원에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수급 보시면 포스코는 3거래일 연속으로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줄고 있다는 것이 좀 좋아 보이고요. 반면에 기관은 좀 많이 팔고 있는데 연기금이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가격 하락세 속에서 거래량은 이제 50만 주대로 59만 주 정도로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이 거래량이 어느 정도 더 좀 줄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만 매수하는 이 매수세가 외국인이 전환하는 순간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제철은 이미 기관이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어제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또 좀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연기금은 조금 매도를 했습니다. 거래량 팍 줄었습니다. 76만 주 이제 더 이상 뭐 거래량 보시면 5월 들어 가장 적고 이 다음으로 적은 게 120만 주대니까 76만 주라는 거래량이 얼마나 적은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상승 반전하기 직전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일봉 차트 보면요. 매물대의 아래쪽 매물대 하단 35만원 정도기 때문에 지금 35만 5,500원인데 35만원 정도에서는 하방을 잡지 않을까. 지금도 아래쪽에 뭐 어제도 아래꼬리 길게 달고 있고 그런데 35만원 부근까지 내려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도 모를 정도로 어느 정도 하방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선을 두 개 그은 이유는 그 아래쪽의 매물대가 좀 약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좀 추가 악재가 나와서 빠진다 하면 33만 7천 원 정도까지는 조금 열어둬야 되지 않냐. 이게 어느 자리냐면 61선 자리인데요. 이 61선이 좀 올라오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34만 원 정도 되는 자리가 아닌가. 더 빠지게 되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러나 지금 이 밑에 스토캐스틱 패스트 지표인데 벌써 뭐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지난주부터. 그래서 뭐더 많이 빠진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하방을 다지고 턴 어라운드 할 때 상당히 큰 폭으로 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이제 좀 잡는 게 아닌가. 원래 이렇게 급등하다가 주가가 좀 어느 정도 눌리게 되면 지금 1월 말에 60일선까지 막 내려왔었던 지점이 있기 때문에 5월 지금 말 4개월 정도 만에 이제 큰 폭의 조정이 나오는 건데 그래봤자 60일선까지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그런 지점이니까 좀 아주 이해하지 못할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뭐 더 좋아요. 지금 이제 이 속해 있는 매물대의 하단 오늘 아래꼬리도 아니네요. 지금 주가 자체가 5만 3천 원 정도가 매물대 하단인데 5만 3,200원에 마감을 했으니까 오늘 뭐 매물대 하단 지지를 받았다고 봐야 되겠고 지금 역시 스토캐스틱 보면은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뭐 지금 시간에 보면은 100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매물대 하단이 5만 원이니까 200원 차이거든요. 근데 53,100원에 시간회가 마무리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매물대 하단을 살짝 이탈한다 하더라도 53,000원 정도를 기점으로 52,000원대로 빠진다면 그건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올라가게 되면 55,000원 부근에서는 긴 매물대가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55,000원 정도에서는 저항선 그리고 5만 한 2천원대 중후반 정도에서는 지지선으로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1분기 포스코의 배당이 이제 3,000원으로 결정이 되면서 올해 사실 포스코는 배당주로서의 매력을 계속 발산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스코는 이렇게 이제 배당 관련된 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포스코의 이제 주주 환원 정책 하면서 홍보하는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포스코는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그 배당률을 결정을 해서 공시하고 그것을 그대로 이제 따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 밑에 보시면 정기 배당 정책은 매 3년마다 검토 후 발표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18년도에 25%대, 2019년도에 31%대, 배당금은 만 원이었습니다만 작년에도 그렇게 실적이 안 좋았는데도 34%대로 그 배당 성향을 높여가면서 8,000원까지 배당을 줬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올해는 연결 배당 성향을 30%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작년 배당금보다 훨씬 더 많이 줄 수밖에 없는 배당금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그 잉여금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벌게 되니까 거기에서부터 30%뭐 25%라고 하더라도 어, 작년보다 많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분기에 이미 작년에 2배 수준, 뭐 돈을 2배 이상 벌게 되니까 2배가 뭡니까, 그죠? 더 많이 벌게 되니까 작년도에 기록했던 그 시가 배당률을 유지했더니 배당금은 2배로 늘더라. 그러면은 3,000원, 1분기에 3,000원을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3, 4, 12 똑같이 줘도 12,000원이고 그거보다 결산 배당에 좀 더 많이 주게 되면 한 14,000원에서 최대 한 16,000원까지 주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16,000원까지는 좀 무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최근 5개년도 배당 내역을 보면요. 2016년도부터 그 분기 배당을 주고 있는데 주당 배당금은 8,000원, 8,000원, 만원, 만원, 8,000원 이렇게 주당 배당금을 연간 배당금을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배당 성향을 보면 47%까지 갔던 적도 있었다. 2018년도에. 그리고 2016년도에 46.9, 2019년도에 43.7. 그러니까 최저 22.9%에서 최대 47%까지 줬기 때문에 물론 뭐 배당금을 10,000원에서 8,000원 정도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겠지만 올해 그렇다고 해서 뭐 12,000원 정도, 뭐 14,000원 정도 이게 아주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1분기에 3,000원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2분기, 3분기에 3,000원씩만 유지하고 3분기, 4분기 그죠? 결산 배당 때에 5,000원 정도를 책정해도 14,000원이 되니까 일단 충분히 배당주로서의 매력을 뭐 올해는 발산을 할 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 배당만 주는 게 아니고요. 1년 만기 자사주 금전 신탁을 통한 1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마쳤습니다 하고 공시가 나왔는데 2020년, 2021년도에 449만 주를 자사주를 취득을 했습니다. 지금 자사주 취득이 네 번째인데 94년부터 8년, 99년부터 2000년, 그다음에 03년부터 07년까지 그리고 2020년과 21년 이렇게 자사주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 지금 매입이 끝났죠.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1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저는 그 이렇게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 보여주는 것은 좀 사회 기반 시설을 하고 뭐 그런 어떤 대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주들 입장에서도 그 좀 뭐 주가의 상승을 꾀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배당을 통한 부가적인 수익 그리고 그야말로 진정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고 또 예전에 75만 원까지 갔었던 그 주가 수준을 이번에 갈 수도 있죠. 갈 수도 있잖아요. 뭐 안 된다는 건 또 없으니까. 이게 주가라는 게 어떻게 될지, 돈을 어떻게 얼마나 잘 벌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익을 높여가는 뭐 아마 올해 내년까지는 계속 실적이 좋을 텐데 뭐 내년 내후년까지 아마 좋을 텐데 그렇다면 이런 배당 정책 이제 그 아까 보면은 이제 2020
2021년까지였나요? 제가 아까 2022년까지죠. 2022년까지의 배당 정책이 30% 나온 거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는 또 새로운 배당 정책을 정하게 되는데 배당 성향을 이렇게 유지할지 조금 더 늘릴지 줄일지는 모르겠지만 배당금 자체는 좀 확대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제철 IR 자료를 보니까 철강 수요에 대한 이제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2021년 전년 동기 대비 5.8% 이게 세계적으로 봤을 때 경제가 이제 회복이 되니까 위에 보면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한 경기 부양책으로 철강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5.8%, 선진국은 8.2%, 신흥국은 5.2%, 작년 동기, 그러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이렇게 좀 늘어나게 될 거라는 것을 지금 출처가 이제 그 월드 스틸 어소시에이션이죠. 이 세계 철강협회 발로 이 음, 자료를 이제 공개를 했고요. 또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수요로 철강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지금 최근에 이제 다시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뭐 중국도 계속 개발을 해야 되고 경제는 성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을 거고 조금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철강주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를 예상을 할 때 지금 눌리는 지점을 기회로 삼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은 음, 저는 이제 그 이 포스코 배당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 배당이라는 것이 결국에 주가가 좀 어느 정도 눌린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6월 3일 날 1분기 분기 배당금 들어오고 이제 분기마다 계속 들어오잖아요. 이게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그쵸? 배당 받아서 메우면 되지 뭐 좀 빠지면 어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분기마다 배당을 주고 배당금을 올해 늘려갈 가능성이 높은 포스코 쪽에 철강주 중에서도 일단 포스코 쪽에 좀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싶고요. 음, 이 철강주들 이제 중소형 철강주가 상당히 좋았던 그러한 뭐 2, 3주 전에 좋았던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대장주가 쭉쭉 끌고 가는 그런 장세가 한 번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포스코와 현대제철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갖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배당 매력이 굉장히 올해 특히 좋아질 그런 포스코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게 좀 합리적인 투자 방식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